여러분의 아침을 유쾌하게 열어드립니다. 조충현의 럭키 세븐. 차곡차곡 우리의 역사 상식이 쌓이는 시간이죠. 반주원의 들리는 역사, 한국사 강사 반주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수업 주제 뭔가요? 자, 오늘 수업 주제. 네. 새해가 밝았잖아요. 밝았어요. 네. 2019년. 그렇죠. 자, 지난해 여기 내 나이 더 먹고 한 살 더 먹고. 네. 자, 지난해 이제 우리 대중문화가 세계 시장에서 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죠. 대단했죠. 네. 자, 올해는 자랑스러운 이 문화들이 더 융성스럽게 발전을 해서 네. 세계사의 또 다른 자취를 좀 더 많이 남겨라라는 의미에서 역사 속 한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사 속의 한류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럼 한류의 정확한 의미부터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자, 한류는요, 뭐 네.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 문화가 네. 해외로 전파돼서 인기리에 소비되고 있는 그 현상 자체를 그쵸. 한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1980년대에는 홍콩 영화가 사실은 유행을 선도했죠. 주윤발. 네, 그래서 일본에서 홍콩류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요? 네, 네. 그래서 이걸 항류라고 불렀는데요. 1990년대에 일본 TV 드라마, 뭐 애니메이션, 게임 뭐 이런 유행을 일본 스스로 인류라고 불렀던 적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문화처럼 전 세계가 모두 이제 한류라는 말이 단순한 한자어가 아니라 그냥 한류는 한류 그 자체가 돼버렸잖아요. 대단하죠. 그렇죠. 네. 자, 이런 현상들이 쓰이게 됐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것은 1999년 가을에 당시에 이제 한국문화관광부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서 한국 대중음악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음반을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음반 제목이 바로 Song from Korea, 한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찌 보면 한류라는 말을 전 세계에 우리나라 문화관광부가 아로새겨서 전파한 셈이 되었죠. 야, 좋습니다. 자, 근데 이런 한류가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역사 속에서도 있었어요? 아, 있었습니다. 네. 좀 놀라우실 텐데요. 혹시 이순신 네. 장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 아니옵니다. 네. 사실 근데 이순신 장군도 네. 한류라고 하기에 뭐 전혀 부족함이 네. 없는 게요. 다들 무서워하고 네, 있잖아요. 뭐 무서워하는 장보고, 걸 넘어서서 장보고. 존경을 했죠. 존경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에 있는 유명한 이제 네. 이런 군사 역사 학자들은 전 세계에서 이 사람에게 패배한 것은 치욕이 아니다. 치욕이 오히려 아니다.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인물 이순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뭐 우리 알고 있겠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해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영국이 해군 제독이라고 말할 때 사실은 와, 너무나 존경하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영국 역사상 가장 빛나는 해군 제독을 놓고 그 사람과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은, 오히려 이 사람을 능가하는 인물을 한 명 뽑으라면 그 사람 이순신이다. 이야, 그러니까 우리만 영국 제독에서? 네, 우리만 이순신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영국이 자랑하는 넬슨 제독과 견주어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오히려 그를 능가한다라는 평가를 그들 스스로가 내린다는 건 너무 엄청난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 교수진들이 네. 전 세계 전쟁사에서 그 업적이 가장 빛나는 인물을 뽑았을 때요. 놀랍게도 사실은 그 이제 넘버 3가 아니라 네. 베스트 3죠. 그 경우에는 베스트 3. 거기에 꼽혔던 인물 중에 한 명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요. 네. 실은 그게 뭐 더 이상 그 정도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죠. 세계사에 남긴 족적은 한류라는 단어로도 부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그리고 또 스포츠로 따지면 차범근 네, 감독님도 그럼요. 독일에서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차범근 선수 뛰는 걸 보면서 꿈을 꾸면서 선수가 된 되게 그렇죠. 유명한 독일 선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독일 사람들은 사실 차붐이라고 하면 네. 와라는 얘기가 먼저 터져 나오잖아요. 네. 자, 이제는 뭐 베트남에서 우리 네. 박항서 감독님은 네, 또다시 최고죠. 한번 네. 정말 한국이란 단어를 아로새기고 계시잖아요. 네. 모두 다 역사 속의 한류의 주역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야, 조선시대에 바로 이런 한류의 주역 있었습니다. 야, 어떤 스타였습니까? 혹시 김명국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김명국. 네, 아마 낯선 이름일 텐데요. 김국환 선생님 말은. 달마도는 달마도 알아요. 네. 달마도 알아요. 자, 우리나라 역사상 달마도를 저 약간 닮았는데. 네. 달마도 닮았어요. 달마도를 닮았다고 하기에는 우리 아나운서님 너무 잘생기셨죠. 아니요. 네. 저 보면 기운이 나고요. 제가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달마한테 신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럼 달마는 안 잘생겼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네. 네. 하지만 뭐 어쨌거나 이 네? 달마도를 역사상 가장 잘 그렸던 인물 바로 김명국이라는 화가가 됩니다. 그런데 왜 한류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자, 보통은요, 이 한류 일본으로 통신사가 갔다. 조선 이런 통신사.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이 통신사로 갈 때
정치하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선진 문화를 일본에 전해주러 가는 그래요. 것이기 때문에 문화를 교류해주고 맞습니다. 여러 문화의 주체가 되는 예술인들도 함께 방문을 하거든요.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네. 그 일본 하지만 우리 역사상 네. 일본이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2번 동일한 인물이 통신사로 함께 따라가서 방문을 한 경우는 바로 이 김명국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스미마생 이러면서 네. 김명국 제발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렇게 2번을? 네. 그런데 도대체 그럼 뭐 얼마나 대단했던 거냐? 예. 이것도 좀 궁금하시죠? 네. 자, 김명국의 인기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김명국이 방문을 한다는 말에 심지어 일본에 있던 한 재벌 겸 권력자는 건물을 하나 따로 짓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방이 있겠죠. 그 방 안에 있는 벽 사면을 모두 백지 상태로 비워놓고요. 김명국을 초빙해서 자, 널 위해 건물을 지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벽을 너의 그림으로 채우고 싶다. 돈은 달라는 만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 대박인데. 네, 그래서 결국 김명국이요. 네. 정말 거기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느냐. 이 돈이 있는 재력가, 이 일본 사람이 자, 내가 너를 위해서 최고의 먹물 그리고 최고의 금가루 어느 걸로 그림을 그려도 좋으니 자, 이것으로 그림을 그려달라. 그런데 김명국이요. 그 금가루를 그 먹물에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벽을 향해 확 뿌려버리죠. 일본 재력가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널 위해 이만큼 준비를 했는데 뭐가 못마땅한 거냐. 너 진짜 라고 얘기하는 순간 김명국이 웃음을 머금은 채로요. 그 벽에 흩뿌려 놓은 먹물 금가루로 그림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데 순식간에 풍경화가 완성이 됐다고 하죠. 결국은 이 일본 재력가가 그 그림을 보고요.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요. 근데 참 일본 사람들이 돈, 경제에 대해서는 밝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명국이 그림을 그려줬던 그 방을요. 이 사람이 입장료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자, 순식간에 그 방값을 뽑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오죠. 근데 진짜 멋지네요. 네, 와, 그럼요. 김명국 선생님. 야, 거기 지금도 입장료 받습니까? 물론 아니죠.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통신사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 통신사는 정확한 의미가 뭐죠? 자, 이제 조선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문화가 훨씬 일본보다 우월했던 그런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네. 이들에게 이제 우리의 정치,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전파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채로 일본 막부 장군에게 파견이 됐던 공식적인 외교사절입니다. 네. 자, 이것을 통신사라고 불렀고요. 결국 통신사는 두 나라가 서로 신의를 가지고 문화와 각종 것들을 교류한다라는 의미가 훨씬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반주원에 들리는 역사 속의 한류, 노래 한 곡 듣고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조충현의 럭키세븐, 반주원에 들리는 역사 함께하고 계시고요. 역사 속의 한류 짚어보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조상들도 우리 문화도 정말 대단합니다. 요즘은 중국도 우리 대중문화의 무대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 과거에도 역시나. 그런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중국에서 문화를 받아들였다라고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네. 우리의 한류가 중국 속에 아로새겨졌던 그런 기억이 조선시대에도 역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의 김명국 선생님이 그런 게 한류 스타였던 것처럼 중국에서 인기 많은 어떤 한류 스타 없었습니까? 이분은 그냥 한류 스타가 아니고요. 한류 여신이죠. 네. 여신. 빰빠라빰빰. 누구였을까요? 누굴까요? 퀴즈를 좀 내드릴까요? 네네. 자, 이 사람은 오누이가 모두 다 우리 역사 속에 명성이 드높은데요. 네. 자, 그의 오누이 가운데 남자 형제는 바로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자, 성은 허씨인데요. 네. 그 남자 형제의 이름은 뭘까요? 제발 준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허균. 그분은 동의보감을 써야 하니까요. 허균. 네, 바로 허균이 네. 맞는데요. 자, 그렇다면 허균의 여자 형제. 우리는 보통 이분을 네 글자에 지칭하는 명칭으로 알고 있죠. 아닙니까? 네, 바로 허난설원입니다. 허난설원. 네, 허난설원. 자, 한류 여신 허난설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한류 여신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궁금하시죠? 네. 자, 사실은 허난설원은 인생 자체는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죽었다. 젊은 나이라고 하기에도 실은 너무 젊어서 몇 살이에요? 이제 27 나이에 이제 명을 달리하게 되는데요. 네. 그 이전에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게 되죠. 내가 남겼던 그림, 글들, 모든 작품들을 내 죽음과 함께 불태워달라.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왜요? 그런데 이제 시댁에서의 관계가 그리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보다 영향이 조금 못 미치는 남편, 그리고 그런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시를
문학을, 예술을 더 잘하는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거부 반응들 이런 것들 속에서 아마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스트레스가 결국 병으로 치달았던 게 아닌가 사람들이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언을 또 고지고대로 어찌나 잘도 따라줬는지 시댁에 남겨놓았던 작품 가운데 많은 부분들은 실제로 불에 타버립니다. 하지만 그의 바로 남매였던 허균이 자신의 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거죠. 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친정집에다가 놓고 갔던 작품들 네. 그리고 불타지 않게 마지막까지 지켜냈던 작품들 이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이 놀랍게도 중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허난설원의 책 자체가 워낙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죽은 허난설원이 낙양성의 종이값을 모두 올려놓았다.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이 책에 대한 인기는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야, 지금으로 치면 엄청 어마어마했죠. 네, 사실 뭐 판권이 있었더라면 더욱 엄청난. 그러니까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조선판 조앤 롤링 정도가 됐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 한국으로 누군가가 이제 사신으로 온다라고 하면 중국에 있는 대문호들이 제발 한국 간 김에 허난설원의 문집 하나만 좀 구해다 달라. 심지어 나중에는 청나라의 황제가 허난설원의 문집을 구해와라. 이렇게 따로 하명을 할 정도까지 그녀의 인기는 낙양성 전체를 흔들고 중국 지역에서 한류 여신이라는 표현을 들어도 결코 어색함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기도 하고 근데 허난설원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서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죠. 또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류의 주역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자, 의외로 이 인물은요. 네. 우리 모두의 곁에 너무나 친근하게 있습니다. 누구죠? 어쩌면 조충현 아나운서님의 지갑 안에도 이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네. 누구지? 자, 지갑 안에 들어있다고 하면 탁 떠오르는 분은 네 분 바라바라밤 아니옵니다. 자, 이분은 조금 더 저렴한 지폐 속에 아니옵니다. 조금 더 저렴한 지폐 속에 하지만 친근하게 누구나 쓰고 있는 바로 1,000원권 지폐 모델입니다. 이왕 선생님. 네, 맞습니다. 딩동댕. 바로 퇴계 이왕 선생님이신데요. 자, 이분에게는 이런 말을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명국 화가님이 일본 땅에서 한류를 이끌었고 허난설원이 중국에서 한류의 여신으로 거듭났다면 바로 퇴계 이왕은 중국과 일본을 넘나드는 한류의 주역이었다. 굉장히 바꾸셨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결코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퇴계 이왕 같은 경우는요. 실은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하면 중국의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일가를 이루었고요. 그래서 조선의 퇴계 이왕이라고 하면 중국인들조차도 그 사람 정말 성리학의 일가를 이룬 대단한 학자야라고 인정을 해주게 된 거죠. 자,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이 이왕 같은 경우는 실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그의 여러 가지 사상, 저서 이런 부분들이 일본 땅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일본에서 바로 큰 붐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성온의 제자였던 강양을 통해서 일본의 전례가 된 여러 이왕의 저서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일본의 유학자들이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냐면요. 주자의 도통을 이은 학자는 전 세계에 오직 퇴계 이왕 한 명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왕의 문집이 풍기 현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왕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일본 전역에 지금까지도 150개가 넘게 실제로 존재하게 됐어요. 지금까지요?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안타깝고 부끄러운 것은 일본 전역에는 100개가 훨씬 넘는 퇴계 이왕의 연구소가 있는데 이제 정작 우리나라에는 실은 그에 너무나 못 미치는 아주 소박한 개수의 연구소가 있어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정작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깊게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살짝 반성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네, 그렇군요. 퇴계 이왕 선생님, 또 그 허난설원, 또 김명국 선생님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 세계 속의 한류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사실 정말 뿌듯합니다. 네. 저도 언젠간 조충현의 럭키세븐 전 세계 막팍 퍼져 하긴 콩으로 다 들을 수 있군요. 네. 이미 한류의 주역으로 우뚝 서고 계시군요. 시스템 너무 잘 돼 있어요. KBS 칭찬드리면서. 자, 오늘 수업 정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시고요. 자, 이렇게 한 번 듣기 아쉬운 수업,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수업, 여러분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반주원에 들리는 역사 다양하게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팟캐스트, 너튜브, 초록 검색창으로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요. 조충현의 럭키세븐 여러분 검색해보세요.